알고 있겠죠? 학교 선생님들이 어디까지 깊이 있게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미리미리 좀 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 결손 얘기를 딱 들으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애들이 질량 결손 뭐 자세히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갖겠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또 질량 결손? 용어가 나왔다 이거지. 잘 됐어. 더 많이 이만큼 알려주고 이만큼 시험 문제 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그래서 질량 결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볼게요. 질량 결손. 일단 질량 결손에 대한 공식은 아까 잠깐 보여줬는데 이는 mc제곱이라는 공식입니다. 자, 이 공식이에요. 아까 썼던 거. 여기 좀 듣고서 이해만 좀 해줘요. 이 공식 아까 봤던 거죠. 이거 누가 만들어준 공식이냐면 아인슈 타인 아저씨가 만들어준 공식이세요.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없었다면 핵융합, 핵분열, 즉 우라늄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짓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이런 계산식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활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되게 위대하신 과학자십니다. 자, 요거는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도 있어. 뭐의 제곱을 상수한 만큼? 이거 빛의 속력입니다. 빛의 속력이 30만 km/s거든요. 진공에서 30만 km/s를 m/s로 환산한 후에 적용해서 씁니다. 질량도 kg으로 환산해서 써요. 이렇게 나중에 단위 환산해서 적용해서 그러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숫자를 집어넣어서 에너지가 몇 줄만큼 발생되는지 계산하는 게 이제 이때 물리원 할 때 이제 해야 될 내용들인데 지금은 질량이 사라지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이슈 이겁니다. 첫 번째 이슈 이건데 이건 핵융합을 먼저 핵융합. 태양이 우리 예전에 배웠죠? 수소들을 모아다가 헬륨으로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죠. 재밌겠다. 지읒, 기역, 이응, 시옷. 뭐야 말해봐. 다시 태양이 수소를 재료로 빛을 내며 살아가고 있죠. 저러한 별을 저렇게 부르죠. 주계열성이죠. 주계열성.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는 건데 수소를 헬륨으로 바꿀 때 왜 에너지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는 안 궁금해? 궁금하죠? 엄청 궁금하잖아 지금. 엄청 궁금한 눈빛이야. 그죠? 수소를 헬륨 바꿀 때 왜 에너지가 발생되느냐는 부분인데 재밌는 건 수소는 원자번호가 1번이고요. 헬륨은 원자번호가 2번이잖아. 그럼 수소 2개 뭉치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치? 근데 문제가 있어. 수소 2개 뭉치면 양성자, 전자 이 2개 이렇게 뭉치면 헬륨이 되잖아. 헬륨은 뭐가 있어? 중성자도 2마리 있는 거 알아요? 중성자 2마리. 이거 2개 뭉치면 중성자 2개 어디서 갖고 올 거야? 그래서 수소가 총 4마리의 수소가 필요해. 4마리. 수소 4마리가 필요합니다. 수소 4마리 중에서 자, 볼게. 수소 4마리. 수소 원자의 플러스 4마리 중에서 2개가 중성자로 미리 바뀌어요. 얘가 중성자로 먼저 전환이 돼야 돼. 자, 그럼 플러스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화될 수 있나요? 우리 옛날에 빅뱅 땐 가능했다며. 그치? 양성자, 중성자가 왔다 갔다 했다며. 왔다 갔다 할 때의 모습을 다시 복귀할 건데 이상한 용어가 하나 나와요. 들어봐 놓으세요. 플러스 전기를 띠던 녀석이 중성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럼 플러스를 버려야 되죠. 뭘 버려야 돼? 이때 버리는 플러스를 뭐라고 하냐면 이 플러스 그래서 양전자라고 양전자를 버리면 양전자. 양전자의 반대말은 이예요. 이거 뭐예요? 그냥 전자입니다. 생각해봐. 빅뱅 때 아무것도 없던 데서 전자가 툭 만들어졌죠. 아니 아무것도 없는 건 중성이잖아. 중성에서 전자라는 마이너스가 툭 만들어진 게 이해가 돼요?
이게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지는 게 양전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둘 다시 합치면 중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중성, 분해, 전자, 양전자. 합쳐, 중성. 이렇게 됩니다. 그때 양전자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그 양전자가 이 안에 들어있었던 거야. 그 양전자가 들어있던 거야. 근데 그 양전자가 빠져나가면서 중성자로 변화가 됩니다. 물론 양전자가 여기 붙어있게 만들어준 중성미자라는 것도 있는데 이 중성미자는 그냥 악교? 풀 같은 역할? 그러니까 이 중성자하고 양전자가 있어. 양전자 붙어! 잘 안 붙잖아. 근데 중성미자를 이렇게 붙이는 거. 중성미자는 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의 어떤 물질이라 보면 돼요. 어쨌든 얘가 얘로 바뀔 때 이런 물질들이 퉁퉁 튀어나오면서 중성자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합시다. 그래서 이 두 마리가 중성자로 바뀝니다. 중성자로 퉁퉁 바뀌었어. 오케이, 바뀌었어. 자, 바뀐 다음에 이것들이 뭉쳐지면 되겠죠? 그 모습입니다. 양성자 두 마리와 중성자 두 마리가 만들어진 후에 그들이 뭉쳐질 거예요. 그때 이 녀석의 실제 질량을 잰 겁니다. 양성자 하나의 질량은 1.0073. 중성자 하나의 질량은 오히려 더 무거워요. 1.0087. 지금 옛날에 암기법으로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거의 1인데 둘 중에 누가 좀 더 무겁다?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워. 암기법으로 이게 중성 상태에 입자라서 중성자이기도 하지만 약간 무거울 약간 무겁다고 생각해서 중성자라고도 이해하자. 라고 부분이야. 약간 더 무겁습니다. 자, 중요한 건 양성자 두 마리랑 중성자 두 마리가 합쳐져서 헬륨이 하나 되는 거잖아. 그지? 헬륨 원자액의 질량을 재봤더니 4.001호입니다. 실제 질량이. 근데 이거 두 개 곱해서 더하면 어떻게 나온다? 4.032U가 나와요. 032. U는 빼고 생각합시다. 4.03이 나옵니다. 요거 두 개를 더해서 곱하기 한 거니까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합친 거. 4.03인데 헬륨 하나의 질량이 얼마다? 4.001호밖에 안 돼요. 질량이 사라진 겁니다. 합쳐지는 과정 중에 질량이 사라진 거고 그 사라진 질량이 뭐로 바뀐 것이다? 이 질량 결손이 아까 에너지로 전환된 거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태양은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면 돼요. 실제 실험을 통해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되게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어떤 자료예요. 이거는 질량 결손을 소개할 때 항상 나오는 자료니까 지금 처음 소개해봤지만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자료입니다. 자, 핵 융합을 봤다면 이제 핵 분열을 볼게요. 핵 분열은 요걸 많이 씁니다. 보셔요. 핵 분열. 핵 융합이 일어나도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핵 분열이 일어나도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자, 일단 우리가 핵 분열에 이용하는 연료는 우라늄을 많이 써요. 우라늄이 원자 번호가 92번이고요. 얘는 자연계에는 238짜리가 겁나 많아요. 238짜리가 겁나 많은 이유는 우라늄도 어쨌든 불안정한 물질이니까 자연계에서 막 반응을 해서 약간 안정적인 물질로 살짝 바뀌었을 거 아니야? 238짜리가 그 안정적으로 좀 바뀐 물질들이 238짜리야. 근데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저 자식은 분열이 잘 안 됩니다. 분열이 잘 되는 건 235짜리예요. 235짜리. 자연계에는 얘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얘는 분열이 잘 안 일어나니까 핵 발전에 이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35짜리를 우리는 수입을 해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써요. 고농축 우라늄을 수입해왔다. 뭐 이런 말 쓰거든요. 왜 굳이 농축해야 되냐? 이 얘기야. 고농축 우라늄 이런 뉴스문 이런 거 나와요. 왜 고농축이 필요하냐? 이것의 비율을 훨씬 더 많이 높인 우라늄을 수입해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건 우라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235가 좋은 거래요. 235가 좀 더 비싸겠죠? 더 불안정한 물질이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235짜리가 이용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보이나요? 그래서 핵 발전에 또는 우라늄 원자력 발전에 이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물질은 235짜리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분열이 훨씬 잘 됩니다. 235짜리를 잔뜩 모아놓은 장면을 상상하면 돼요. 자, 235짜리를 잔뜩 모아놓은 게 바로 여기 연료봉입니다. 연료봉이 저기 이 수입해온 이거야.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 봉 형태로 수입을 해와서 여기다 꽂아놓습니다. 세 개를 꽂아놨네요. 잔뜩 우라늄들이 잔뜩 들어있겠죠? 자, 그래서 우라늄을 하나를 팡 분열시키면은 그 우라늄 하나가 분열되면서 그 뒤에 기다리는 우라늄들을 두둥두둥 연쇄 반응으로 계속 분열시켜요. 자, 연쇄 반응으로 분열되는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줄 건데, 봐봐. 우라늄이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죠? 왜냐면 양성자 92개, 중성자 143개인가? 그치? 그렇게 막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성자, 중성자의 결합체입니다. 얘를 분열시킬 거야. 자, 양성자만 볼게요. 양성자만 보면 양성자 92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로 빵 분열돼요. 둘로 빵 분열해서 된 게 뭐냐? 크립톤과 바륨으로 분열된 모습이야. 자, 이게 원자번호 36번, 원자번호 56번 합치면 얼마야? 딱 90이 나오죠. 정확히 반으로, 정확히 이게 개수 맞게끔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둘로 분열되는 건 아니에요. 랜덤하게 분열돼요. 37번과 55번으로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랜덤하게 분열됩니다. 근데 랜덤하게 분열된 이런 물질들을 우리는 폐기물이라 부르는 거야. 우라늄이 분열되고 남은 물질 있잖아. 근데 버립니다. 방사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버리게 되는 물질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어떤 물질로 분열될지는 몰라요. 기본적으로 이런 물질들이 많이 이런 둘로 퉁 분열될 때 이렇게 분열되는 경우가 많다는 차원에서 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 이겁니다. 바로 중성자를 싸서 얘를 분열시켜. 중성자. 얘입니다. 중성자를 싸서 분열시키는데 이런 느낌이야. 우라늄이 있는데 중성자를 고속으로 빵 때리면 깨질까요? 안 깨져요. 고속으로 빵 안 깨져요. 이런 느낌이야. 저속으로 쭉 들어가서 착 달라붙고 뻥 깨집니다. 약간 쌤 같은 미남이 어떤 적국에 들어가서 적국의 왕과 친해져가지고 가족 두면서가 친해져가지고 왕국을 분열시키는 약간 그런 느낌? 별로 이해가 안 되네요. 스님 있잖아. 이름 까먹었다. 그 스님처럼. 적절한 얘기가 아니었네.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중성자가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서 왕국에 침입해서 분열을 유도해서 뻥 분열시키는 장면을 상상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건 저속의 중성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딱 결합을 하면은 중성자가 여기 하나가 결합이 돼요. 중성자는 질량수가 1이죠. 질량수 1짜리가 결합이 되면은 2, 3, 6으로 살짝 바뀌어요. 뻥 분열되면서 봐봐. 빵! 둘로 나눠지면서 중성자 3마리가 튀어나옵니다. 중성자 3마리가 튀어나와요. 봐봐. 얘가 92, 141 합치면 얼마야? 233이지. 233. 얘가 합쳐지면 아까 236까지 했잖아. 233이니까 나머지 3개가 중성자로 탕탕탕 나가는 거야. 자, 개수가 딱 맞아야 돼. 개수 딱 맞아야 됩니다. 개수 딱 맞아서 중성자 3개가 빵빵빵 튀어나가네. 중요한 건 얘가 빵! 터지면서 발생된 이 중성자 3마리의 속도는 어떨까요? 엄청 빠르겠죠. 뻥! 터지면서 나가는 거니까. 이 3마리 중성자는 그러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3마리의 우라늄을 또 분열시킬 수 있을까요? 분열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저 녀석의 속도 다시 천천히 다시 속도를 줄여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뭘 채워주냐면 이 안에다가 이거 공급하고 있긴 한데 이 안에다가 물을 채워요. 하지만 여기 전체에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어서 빵 튀어나온 중성자가 물속으로 가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일입니다. 저속의 중성자로 바뀌어서 뒤에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우라늄 3마리를 또 분열시켜. 각각 3개씩 또 중성자가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럼 뒤에 기다리고 있는 9마리의 우라늄을 또 분열시킵니다. 이걸 연쇄 반응이라고 불러요. 연쇄 반응. 자,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이 무한 증식할 거 아니야? 무한 증식하게 그냥 내버려두면 원자폭탄이 되는 거예요. 원자폭탄.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도시를 폭발시켜버리겠죠? 이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원리입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놔두면 우리 원자력 발전소 다 폭파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무한히 3개였던 중성자가 9개가 되고 9개가 26개 증가할 거 아니야? 나중에 이 중성자를 제어해야 됩니다. 튀어나온 중성자의 개수를 내 맘대로 적게 만들거나 많게 만들게 제어할 수 있어야 돼. 그 제어할 수 있는 녀석을 제어봉이라고 해요. 제어봉. 저 제어봉 꽂아놓으면은 중성자가 제어봉을 두드려 흡수가 돼. 그럼 뒤에는 우라늄을 분열시키지 않겠지? 그래서 제어봉을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저렇게 제어봉을 꽂아놓은 것은 원자력 발전소. 제어봉을 다 없애버린 건 원자폭탄. 한 끗 차이다. 그렇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분열이 일어날 때, 봐봐. 분열 일어날 때 원자 번호 92번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질량수도 유지가 돼. 무슨 말이냐?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야. 근데 이러는 과정 중에 뭐가 사라진다? 질량이 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사라진 질량을 또 뭐 하는 거다? 이 나오죠. 200메가 에너지 볼트라는 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라진 질량으로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200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우리 핵 융합 잠깐 소개했고 핵 분열 잠깐 소개했는데 조금씩 어려운 단어들이 나왔지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질량 결손이라는 게 일어나서 에너지가 나오는구나. 둘 다. 핵 분열이든 핵 융합이든 에너지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 각 과정은 한 번 더 배울 텐데 이런 과정이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해 주면 되고요. 이때 사용하는 물이 H2O인 경우를 경수라고 해요. 경수. 쌤은 성수고요. 그죠? 아무 관계 없지만 아무튼 끝나는 과정에 끝나네. 경수, 가벼운 물이란 뜻입니다. 근데 어떤 원자력 발전소는 238짜리 써. 너는 238짜리 써 어떻게 하려고? 괜찮아. 우리는 중수를 쓰거든. 걔는 D2O를 써요. D2O가 뭐냐면 수소 중에 원자 번호가 1번이지만 중성자나 붙은 수소 있습니다. 중수소라고. 그 중수소 가지고 만든 물을 중수라고 해요. 중수. 쌤은 누구라고? 이렇게? 성수. 아무튼 중수. 238짜리 이상한 우리가 자연계에 더 많이 존재하는 얘를 쓰는 원자력 발전소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걸 쓰는 원자력 발전소는 중수를 만들었어야 돼. 중수 만드는 거 돈 많이 들어요. 그렇겠지. 중수소를 먼저 만들고, 그럼 중수소를 많이 끌어온다. 그거 가지고 물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게 더 돈이 많이 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38을 쓰면 이걸 쓰는 데도 또 돈이 많이 들고요. 235짜리를 쓰면은 물에는 돈이 안 들지만 이 원료 자체에 돈이 많이 들고, 그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우라늄이 나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도 어쨌든 원료를 수입해야 돼. 근데 좋은 점은 우리나라 기술이 좋아서 이런 원자력 발전소를 각 나라마다 요즘은 또 짓는 추세야. 또 짓는 추세라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또 이렇게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입장이지만 이 나라 살림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다. 아마 이제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이번 수능에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뭔가 좀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치에도 시사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다. 할 게 많다. 그지?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늘 배경 지식까지 얘기해 줄게요. 하나 더 나가려고 하다가 이 정도 그냥 하고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들 풀어오는 게 숙제고요. 다음 시간은 전기 에너지 나오네요.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 파트 여기를 나갈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았습니다. 재밌어요. 좋습니다. 수고했어.